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번 시간에는 지역권입니다. 기출문제 바로 287페이지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아볼게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종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이어야 되지만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지역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 못해도 방해 예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역지나 승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때 한 사람의 지역권 취득은 다른 사람도 취득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의 소멸사유가 생겼다 그래서 모두에 대한 소멸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할 때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을 이익 한도 내에서 분담해야 됩니다. 나눠서 내야 된다. 근데 지금 할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제 5번은 좀 이번 문제는 쉽네요. 여기는 주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2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2번하고 4번 지문이 좀 잘 틀립니다. 여기는요.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 처분 못한다. 앞에서도 봤고요.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을 하는 게 아니죠.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 요역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에 관한 합의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수익권을 주고 대금을 수령하는 거 이거는 지역권과 같다. 답은 3번이지만 4번하고 5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이 가능하고요. 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다는 지금 몇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하죠.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인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어요. 적법한 점유자만이 시효 취득이 가능하지 불법 점유자에게도 어떤 권리든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없어요. 토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이건 유리해졌죠.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토지의 불법 점유자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역지는 한필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앞에서 이거 주의하시라고 했던 것 같고요.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사용수익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지역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권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행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답은 3번이지만 2번 지문을 더 중요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한필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가능하고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는 거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이거만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가 아니고 지역권자에게 위기해야 되겠죠. 요건 아주 조금 절묘하게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설정자와 지역권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냈네요. 설정자. 그러면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관련된 내용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역권 설정자 이거 갖고 냈네요. 자, 그 다음에요. 6번입니다. 27의 문제죠. 자, 분리양도 할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할 수 없다고. 승역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에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죠. 지역권 소멸시키는 건 지역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니까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역지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요역지든 승역지든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소멸시키는 건 불리한 변경이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혼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취득하고 이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다가 그 내용까지 집어넣어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5번에 주의하시고요. 7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용익권자도 지역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이 된 때 이 용수지역권은요. 순위의 원칙도 적용이 되죠. 배타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1번, 2번 지문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3번 같은 경우 계속 나왔습니다. 분리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한 사람의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정지, 소멸시효가 중단정지가 된다는 얘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고 봐서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5번에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은 지분에 관하여 토지를 위한 지역권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지만 1번, 2번 모두가 다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역지 한 필 토지이어야 되고 승역지는 한 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가능하고요.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행사할 수 있고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한 사람 취득이면 나머지도 다 취득입니다.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앞에서 암기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최근은 이제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의 문제는 뭘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돼야 됩니다. 1번 바로 틀렸습니다. 공유자 1인이 취득, 다른 공유자 취득,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중단, 취득기간의 중단은 불리한 변경이지 않습니까? 모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요.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어야지 승역지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 증명해야 되고 통행지역권에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손해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번도 답이 1번임이고 앞에서 이미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요. 지역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으로 가겠습니다. 전세권. 자, 갑은 자신의 건물에 여기 전세권은 또 지금 대표 사례 문제는 넘어가고 기출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데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이건 전전세네요. 그렇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최장기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세권이 성립했을 때 전전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전세는 원전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전세. 그래서 그 01번이죠. 1번에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면 을이 병에게 또다시 전전세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원전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전세, 이걸 전전세. 이 원자는 이제 나중에 붙는 거겠죠. 그러면 전전세는 원전세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도 존속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전세를 넘을 수 없고요. 전세권이 침해되면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고요.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여기 물권 중에서 양도금지 특약에 의해서 양도되는 물권은 전세권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의 용의권 등이 소멸해버리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전세권 이미 소멸했는데 어떻게 저당권을 실행하겠습니까? 또 타인의 토지 우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게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양도가 되는데 여기 이제 똑같이 타인의 토지 우에 건물이 있었다. 그럼 타인의 토지 우에 건물이 있었으면 갑이 토지 소유자면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었단 얘기지. 그럼 을은 여기에 분명히 토지 사용권이 있을 겁니다. 이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인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효력은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병이 취득하는데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받지만 지상권은 또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또 4번, 5번 두 가지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에 2번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이기 때문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전세권자는 그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금지 특약에 의해서 양도가 제한되는 물권은 전세권밖에 없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치하면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목적물 성질에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 3번 문제입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는 있습니다. 1번 바로 틀렸네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는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후순위자들이 경매 실행할 때까지요. 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물권도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1번, 4번, 5번 정도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4번의 전세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가 아니라 이건 원칙적으로 반대 특약이 없으면 동의 없이 전세권 물권 아닙니까?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기간은 기간 정함이 없는 게 돼야 되죠. 2년이 아니고 기간 정함이 없는 게 돼야 됩니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전세권 자체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유지보수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원전세권이 남아있는데 전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같은 거 조금 좀 유심히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 소유의 단독주택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는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 당연하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지 건물의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2번 바로 틀렸고요. 문제가 좀 생뚱하네요. 자,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전세권의 용익적 권능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마찬가지야. 경매는 실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순위자들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 전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지금 전세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틀린 거는 2번이죠. 2번이고요. 4번, 5번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나오면 잘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습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건 이제 앞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온 부분이고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 없이도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이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6개월이 있으면 소멸하는 거죠. 자,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어야 되고,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적 권능은 소멸하게 된다. 뭐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여기는요. 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절묘하게 살짝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은 그 소유 X건물 일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다음 중 틀린 겁니다.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이다. 그래,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됐는데 존속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기간 약정이 없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으면 이제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의 존속기간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건물의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이의신청 대상인데 존속기간은 1년이다라고 하는 게 왜 틀렸을까요? 근데 일단 틀린 걸로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다라고 하는데 건물에 관한 거니까 건물의 전세권은 기간 정하지 않아도 1년으로 자동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틀린 걸로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법정갱신된 때는 그 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왜?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전부에 대해서 신청할 수는 없는 거고,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중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만료 시에는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되죠. 이게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집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맞춰줬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이 된다.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고요. 갑이 X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렇죠? 대지의 지상권,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취득했으면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도 미치는 것이고요. 을이 전세권에 법정갱신된 경우, 을이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을은 전세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볼 수 없죠. 그래서 전세권은 담보 목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다. 왜냐하면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은 5번이고요. 이 31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은 거네요. 자, 쉬었다가 우리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